이 신발 너무 아쉽습니다. 슈와 슈가즈 여러분들, 나른키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에서 나온 페가수스 플러스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내돈내산입니다. 저는 협찬을 받든 내돈내산이든 100% 제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 첨부 요청사항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이 신발은 데일리랑 슈퍼 트레이너 사이쯤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슈퍼 트레이너급인데 성능은 데일리 트레이너 같습니다. 어퍼 같은 경우는 플라이 니트 어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어퍼 니트 같은 경우는 양말 신은 착용감으로 유명하죠. 착화감 상당히 괜찮았고 끈 구멍은 총 6개로 되어 있으며 레이스 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혀는 완전 얇습니다. 안에 거스티드 밴딩 처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딱히 혀가 돌아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패딩 무난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며 약간 힐 플레이어가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에도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힐 슬립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힐컵 또한 견고하고 괜찮습니다. 이 어퍼는 딱히 물집 잡히는 것도 없었고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미솔 같은 경우는 주맥스가 풀로 들어갔습니다. 페버 소재인데 반발력과 쿠션감이 상당히 좋은 소재이죠. 요 스택이 34 들어가 있으며 힐 드롭이 10mm로 인하여 앞쪽은 24mm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발들에 비해서 스택은 높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뒤쪽에 어느 정도 들어있고 앞쪽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거의 데일리 트레이너 느낌 비슷하게 고무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중앙에 딱히 쉔크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255 사이즈 기준 무게는 220g으로서 가벼운 편입니다.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의 사이즈는 칼발이면 정 사이즈 아니면 반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칼발인데 반업을 했는데 딱히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볼이 있으시면 반업은 필수인 것 같고 완전 칼발인 경우에만 정 사이즈 추천합니다. 발볼이 그렇게 넓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저는 워낙 칼발이다 보니 발볼에서 불편함은 없었지만 일반 발볼 혹은 동양인 평균 정도의 발볼이면 조금 타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퍼에서 주는 안정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힐컵이 어느 정도 있고 페인도 있기 때문에 힐 슬립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힐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퍼의 스트럭처가 엄청 있는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끈 묶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런지 신발의 모양 또한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흐물흐물하지 않고 신발의 형태를 잘 잡아줍니다. 통기성 같은 경우는 레이싱화급은 아니지만 니트 어퍼라서 그냥 적당합니다. 완전히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딱 데일리 트레이너로서의 적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라이드입니다. 주행감입니다. 미솔은 주맥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푹신하며 반발력이 있는 소재는 맞습니다. 다만 이 스택 하이트가 34밖에 되지 않다 보니 요즘 나오는 신발들을 신어보셨으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3-4년 전만 해도 스택 하이트가 34면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은 치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40 또는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34는 확실히 낮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힐 드롭이 10mm다 보니까 앞쪽은 24mm 밖에 안 됩니다. 요즘 웬만한 신발들 스택 하이트도 높고 힐 드롭도 낮아서 앞쪽 쿠션감이 30mm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신발은 24이기 때문에
확실히 달릴 때 지면이 닿는 느낌이 듭니다. 쿠션감은 푹신한 편이지만 요즘 워낙 좋은 쿠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쿠션에 비해서는 더 좋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락커 또한 없는 트래디셔널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신발은 좀 더 다이내믹한 신발입니다. 트래디셔널한 신발들은 힐 드롭이 높고 앞쪽이 유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락커 들어간 신발들을 좋아하는데 힐 드롭이 낮고 앞쪽 코도 높을 뿐만 아니라 뻣뻣해서 롤링이 잘 되는 신발을 선호합니다. 이 신발은 롤링 잘 되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발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 중립용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발에 비해서 이게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워낙 스택 하이트가 높은 신발이 많다 보니 이 베이스를 넓혀서 안정감을 잡아주는데 이 신발은 미드풋 쪽이 넓지는 않지만 스택 하이트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화로 나왔기 때문에 과해내가 있는 분에게는 아무래도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립이나 과해외라면 이 신발의 안정감은 충분합니다. 힐 스트라이크를 하든 미드풋을 하든 포스풋을 하든 딱히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안정화를 신어야 하는 과해내뿐만 아니면 이 신발의 안정감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도 220g으로서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올리는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자, 이 신발 비교 대상은 어떤 신발이 있을까요? 이전 모델인 페가수스 네이처가 있습니다. 두 신발의 통기성을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가 조금 더 나았습니다. 미드솔의 느낌도 플러스가 좀 더 나았습니다. 터보 네이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맥스 찌꺼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쿠션감과 반발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반면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대로 된 주맥스를 썼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두 신발의 무게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무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딱히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플러스가 살짝 업그레이드는 맞습니다. 통기성도 좀 더 좋아졌고 쿠션도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변화되는 신발에 비해서는 이 두 신발의 느낌이 엄청나게 크게 개선된 점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발과 또 비교할 신발은 나이키에서 나온 인빈시블 3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좀 더 맥스 쿠션화로 나왔습니다. 주맥스가 전장으로 들어갔다면 이 신발은 좀 더 가볍고 스택 하이트도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좀 더 무겁게 느껴졌거나 힐 슬립 때문에 조금 불편했던 분은 좀 더 가벼운 신발을 원하시면 이 신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체중이면 당연히 인빈시블이 편하고 저처럼 저체중이라면 이 플러스가 좀 더 가볍고 느낌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리커버리 용도로 신는다면 인빈시블을 신겠지만 그게 아닌 용도는 저는 이 플러스를 좀 더 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신발은 줌플라이 6입니다. 이 두 신발 가격대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저는 이 두 신발 중에서 줌플라이 6를 더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스택 하이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 나일론 플레이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감과 반발력에서 이 신발이 더 뛰어났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도 사실 두 신발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신발이 한 2g 정도 더 무거웠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신발을 비교한다면 저는 줌플라이 6가 확실히 더 나은 제품입니다. 그럼 이 플러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택 하이트에 비해서는 무게는 여전히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스택 하이트가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게를 더 줄일 수 있는 신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여기 있는 부분 좀 더 파내면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여기 끈 구멍 있는 거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는데 요것 또한 그냥 일체형으로 바꿔버리면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를 줄여서 좀 더 경량화, 템포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20만원이 넘어가는데 스택 하이트가 높지 않더라도 최상급 니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좀 더 반발력이 올라가고 또한 자동적으로 앞에 락커가 생깁니다. 이 락커가 있어야지 속도를 냈을 때 롤링이랑 치고 가기가 좋습니다. 이 신발은 앞에가 너무 유연합니다. 이 플레이트가 들어간 준플라이 6 당연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튕겨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 맥스 쿠션화로 나온 준 인비시블 런 3 같은 경우도 앞쪽이 뻣뻣합니다. 플레이트가 없는데도 뻣뻣합니다. 그래서 롤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페가서스 플러스는 너무 유연합니다. 완전 옛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이 무게를 좀 더 줄이고 앞에 락커만 제대로 돼 있어도 정말 좋은 신발일 거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이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반발력을 잡아주고 락커까지 만들어 준다면 저는 참 괜찮은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성능을 봤을 때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울렛에서 10만원 초반대에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이런 개선돼야 될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신발의 장점은 가볍고 이쁘다입니다. 기본적인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가져야 될 것은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딱히 불편함도 없었고 열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신발의 단점이라면 좋은 가격대의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스펙 하이트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요즘 나오는 다이내믹 신발 같은 이런 락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가격대 제품과 비교해서는 성능감은 좀 더 아래급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용도는 데일리용으로 추천하며 템포용으로도 신을 만합니다. 완전 초보라면, 입문자라면 대용으로도 신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대용으로 신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데일리용으로 추천합니다. 요즘 나오는 좀 더 다이내믹한 신발을 좋아하시고 좀 더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좋아하신다면 이 신발은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가해내가 있는 분에게도 비추천합니다. 헤비, 가체중 러너에게도 비추천합니다. 발블러에게도 비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렇게 유연한 신발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다이내믹한 락커가 들어간 신발을 좋아하시나요?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무게 조금만 줄이고 플레이트만 넣어도 페이서급은 될 텐데 진짜.